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조사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일목균형표 시간론 변화일 엑셀로 쉽게 계산하기. 꿀팁 방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차트를 갖다 놓고 엑셀에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마 거의 모든 증권사 HTS는 요즘 웹사이트도 이게 되는데요. 이 왼쪽 이걸 선택을 하고 이렇게 긁으면 일수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까지 며칠 걸렸다. 여기서까지 며칠 걸렸다.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균형표의 기본 수치, 대등 수치 이런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 수치를 계산을 할 때, 대등 수치를 계산할 때 어디부터 시작해서 잡아가느냐. 기본은 파동이에요, 여러분.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 가장 최저점. 그 다음에 이 변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목에서 말하는 인과론이에요. 인과론과 시세의 어떤 그 습성.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기론입니다. 주기 사이클. 주기론인데요. 요 인과론은 대등 수치가 전형적인 인과론이에요. 요렇게 빠지면서 10일 걸렸는데 딱 10일 올라가더니 꺾어지더라. 지난번에 제가 이게 18일 걸리고 이게 11일 걸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7월 25일이 이게 11일짜리고요. 이 8월 5일 폭락 저점이 고점에서 18일이에요. 그러면 이 11일과 이 18일 조정받을 때의 습성이 여기서 반복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다른 변화일들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일반적인 변화일들이 오면 언제 온다고 좀 불러드리는 편인데 특히나 7월 25일하고 8월 5일은 강조를 했고요. 더더욱 8월 5일은 장이 크게 빠지거나 오르거나 급변동이 오고 이날 달리기 동그라미 지나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7월 25일 초복이던가 오기 전에 미리 제가 예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예고를 요새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게 폭 나오고 뒤집어졌잖아요. 우리 일목변화일이 승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그자 근데 인과론은 대등수치적인 면이 하나가 있고요. 과거에 얼마가 빠졌네? 가격적이던 시간이다. 얼마에 빠졌네? 파동이 시작할 때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더라? 시작할 때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더라? 상토만 되면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 요 습성의 반복이고요. 인과론이고요. 여기서 기본수치 인과론은 시장이 이날 뒤집어졌다면 자, 이 추세를 꺾는 습성 있지 않습니까? 꺾었다. 이 지점에서 에? 이 지점에서 시세가 딱 꺾었단 말입니다. 그로부터 기본수치 며칠이 지나갈 때마다 신기하게 시세는 또 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피보나치 수율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거나 갠 이론이나 이런 데서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피보나치 이런 거 여러분 해보세요. 여기 메뉴에 보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나? 이거 피보나치 수율이에요. 이게 볼락말락 하는데 여기 지금 세로줄이 쫙 있죠. 이게 피보나치 수율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움직이면 이게 가버리는데 저 7월 11일 보시면 피보나치 수율하고 하루 차이 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근데 그 중간 가닥은 하나도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잡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고 이건 피보나치 수율이고요. 그 일목의 방식은 이날 시세가 변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로부터 자 일목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게 17 기본수치잖아요. 26 여기 27 가버리네. 하루 더 갔네요. 그럼 요렇게 33 이때는 별 변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 자 상투죠.
그다음에 52인데 조금 더 갔네요. 그래서 여기서 잡으면 이게 33 변화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33 변화를 다음에 음봉 딱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조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부터 요렇게 잡아가면 돼요. 또 여기서도 잡아가고, 어디? 시세가 크게 변했던 상투나 바닥에서부터 일수를 잡아가면 돼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런 일수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위치에서 출발한 숫자들이 막 날라오잖아요. 17, 18. 거기 여기 가가지고 여기는 33. 근데 대체로 이거 겹쳤다 그죠? 17, 33의 상투잖아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자꾸 끌고 나가는데 이 경우는 여기가 이제 뭐 41이고 이러다 보면 변화율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욕 나온다고요. 예. 전신만신의 변화율이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끌어내냐.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줄 거 넣는데 보지 17의 상투 치고 그죠? 27, 26의 바닥 치고 그죠? 나름 여기서는 그냥 누르고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26, 42에 하루 사이 고점 나오고 근데 27을 하루 만에 돌려버리죠. 여기서 뭔가 좀 작동하는 게 보이기는 보이죠. 그죠? 이 고가서 여기까지는 18일인데 그 17 영역이잖아요. 벌써 여기서 좀 뒤집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줄을 끄면 돼요. 근데 매문할 때마다 줄을 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산이 힘듭니다. 앞으로 언제 변화일이 올지를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모논종이로 했습니다. 모논종이로. 모논종에다 그려 나가니까 앞에 모논종이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날짜를 세가지고 여기는 17일이 있다. 여기부터 세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차트에 그리니까 그거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변화일 기본수치 있잖아요. 이걸 미리 숫자 이 테이블을 그려야 됩니까? 숫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1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날짜 가다가 9일자, 17일자, 26일자, 33일자, 42일자, 52, 58, 65, 76 이 변화일들 있죠. 이걸 이제 이 유명한 변화일들만 이렇게 옮겨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어디 갔지? 이러고 할까? 제가 원래 있는 그림은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거 이런 게 다 돼 있고요. 이제 만들어 보는 샘플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우선, 이 시장을 보시면서, 그죠? 시장을 이렇게 이제 딱 보시면서, 여기서부터 앞으로 변화일이 언제 오느냐도 봐야 되지만, 큰 파동상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굵은 파동 있지 않습니까? 이건 중간에 너무 많은데, 사실 너무 많아요. 이게 좀 많긴 많습니다. 많은데, 아예 이 파동과 아예 이 파동 이런 식으로 큰 파동의 일수를 좀 잡아 놓는 게 좀 중요합니다. 내가 이 파동 안에서 진행될 때는 단기 이번에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이런 일수들 그죠? 잡아가지고 지금 해외 나가 보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점에 왔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며칠 걸렸는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파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동도 대중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종의 대세 파동, 이렇게 큰 대세 파동이 있고요. 그 안에 이런 이제 중기 시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파동, 소시세가 있고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안에 1, 2, 3, 4, 5가 있고 이 안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쪼개면 100만 4개가 나오고 그보다 더 쪼갤 수도 있지만 요 정도까지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 나가면 이 상승 이 파동 안에 100만 4개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선 요런 날짜를 내가 미리 좀 계산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 조금 쉽게 하게 작년 10월 31일부터 가져와 볼게요. 그 작년 이거 여러분 이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 가만 보시면 보세요. 작년 10월 31일 이거 요 바닥이죠, 그죠? 10월 31일.
그 다음에 이게 1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이거든요. 그 1월 1일 고점. 그 다음에 1월 18일이 저점이에요. 그걸 여기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3월 26일, 4월 19일, 5월 16일, 이거는 5월 30일.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7월 11일 상투, 이번에 폭락바닥이 8월 5일. 이런 식으로 내가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 일자는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려면 힘드니까 영웅문 같은 경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메뉴 이걸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엑셀 저장을 하면 되는데 미리 좀 길게 잡으려면 차트의 일수 범위를 이렇게 조금 넓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 엑셀 저장 하면 이제 엑셀 저장을 저는 지금 미리 해놨거든요. 그걸 열면 아이고야 또 왜 X표를 눌러버렸냐. 이게 영웅문에서 만들어주는 데이터입니다. 여기는 지금 2017년부터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작년 10월부터 저는 이제 미리 넣어놨는데 2023년 10월 1일부터 한다고 가정을 하면 방금 이제 엑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가지고 왜냐면 날짜를 하루하루 쳐넣기 귀찮아서 그냥 2003년 10월 31일이 바닥이잖아요. 그 여기 쭉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8월 14일까지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 휴일입니다. 요 날짜를 클릭해가지고 여기 10월 31일 여기다가 갖다 대고 붙여넣기 해버리면 됩니다. 붙여넣기 해버리면 8월 14일까지는 날짜가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열자는 저는 이제 매년 초 되면 이걸 하는데요. 달력을 보시면서 달력 있잖아요. 보시면서 개장 일자만 쳐넣어야 됩니다. 이제 8월 15일이 휴일이니까 16일이 있겠죠. 그러고 나면 바로 또 주말 지나고 월요일이 19일이잖아요. 그럼 달력 보고 월요일도 그걸부터 금요일을 쳐요. 그럼 26일부터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오겠죠. 이렇게 가면서 이제 공휴일 빼고요. 그런데 숨어있는 공휴일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공휴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 선거일,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임시휴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시휴일. 어제가 하는 건 달력에 다 표시가 되는데 이거하고 5월 1일 노동절 휴장. 이건 이제 근로자, 노동자들만 쉬고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근무를 하죠. 그 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감안을 해서 내가 엑셀에다가 이거 한번 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쭉 이렇게 이제 넣는 겁니다. 이거 저는 지금 다 넣어놨잖아요. 올 연말까지 일단 넣어놨습니다. 내년도 달력 가지고 또 쭉 하면 됩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연휴 지나고 와가지고 30일 월요일이에요. 이건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럼 화요일로 31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신년 휴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일자를 일수 이 테이블 이걸 기본적으로 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만들어 놔야 돼요. 자,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지금 10월 30일이 지수가 바닥이잖아요. 작년에 10월 31일이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일자가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변화일이. 그죠? 그럼 여기다가 하는 방법이 제가 여기다가 시범을 위해서 그냥 1, 2, 3, 4 이래가지고 그죠? 엑셀 하시는 분도 아시죠?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가 딱 찍으면 그냥 밑으로 숫자 쫙 뿌려져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제 기본 수치 같은 거 표기를 따라야 되니까 그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여기 있죠. 여기 기본 수치 요걸 또 숫자를 기본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거 제가 676일까지 만들어 놨어요. 사실 뭐 중간 작은 파동들이 다 676까지 뭐 이렇게 가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럼 이걸 쭉 끌고 가지고요. 이것도 쉽게 빨리 잡는 방법인데 저는 그냥 드래그했습니다. 이걸 컨트롤 C 복사를 해가지고 단기용 10월 30일에도 여기다 대고 붙여넣기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 고점에도 붙여넣기 하고요. 1월 18일에도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26일 여기 있죠. 3월 26일이 단기 고점이란 말입니다. 아래쪽 테두리. 여기 붙여넣기 해요. 그 다음에 4월 19일 간단하죠, 그죠? 4월 19일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5월 16일 이미 이제 이건 우리가 바닥에 나온 거니까 다 아는 거지만 바닥 상태. 그 다음 5월 30일 날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 7월 11일 날 이렇게 가면서 붙여넣기 하고요. 어머냐, 이 어디 가버렸지? 아니다. 이게, 예, 제가 다른 거 건드리냐고, 예, 풀려버렸네. 붙여넣기 하고, 붙여넣기 하고, 5월 16 붙여넣기 하고, 5월 30일 붙여넣기 하고, 7월 10일 붙여넣기 하고, 8월 5일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실제로 7월 11일 바닥은 129, 117 기본수치 영역 42보다는 앞이고요.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게 여기 지금 빨간 점 있죠. 요런 거는 전부 이 구간이 기본수치 변화일이 좀 모인다는 날입니다. 지들끼리 모여가 개를 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8월 5일이 바닥인데 7월 29일 바닥 안 되잖아요. 7월 25일 날 12일 대등수치에서 제가 대등수치는 노란색으로 칠을 합니다. 바탕에 11일 대등수치하고 18일 대등수치에서 뒤집었잖아요. 기본수치는 비껴갔죠. 이게 이제 찾아내기 힘든 겁니다. 자,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긁어보면 17 기본수치 있고요. 26 기본수치는 이제 이게 금요일 날 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 올라간 게 30일이라 그럼 여기 30일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42일? 42일 안 걸렸는데 40일 다음에 50인데 여기 보세요. 변화율 공중이 떠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어떻게 18일 대등수치가 8월 5일을 찍어냈을까요? 이게 이제 요령이에요. 이거 못 가르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금은 감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경험이 축적이 돼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목균형표 공부하는 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의 산과 고를 연구를 많이 해봐라. 여러분 종목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도요. 기본적 분석으로도 이번에 이제 폭락할 때 여러분 제가 12개월 선행 퍼 PBR 그다음에 현행 PBR 그러면서 그죠? 0.8배가 무너졌잖아요. 0.7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뒤집었잖아요. 그건 뭐 극악무도한 상황이나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경험칙이죠. 그건 데이터들이 이제 다 나오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얼마까지 떨어지고 팬데믹 때 얼마까지 떨어지고 아니면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거나 기억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면 이제 찾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가지를 치는데 옛날에 제가 엔벨러프 강의 한번 했습니다. 주봉의 엔벨러프를 가지고 대세바닥 찾아내는 방법. 이건 엔벨러프 20에 10일 폭준 건데요. 10일에 대충 여기서 걸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요런 거 이 경험이고요. 또 이야기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최바닥 나올 때나 상품 나올 때 이럴 때 어떤 숫자적인 것이 기본 수치 얼마 혹은 과거의 습성이 어떻게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일봉만 보여드리는데 주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오늘 이것만 해도 어렵잖아요. 우리는 지금 8월 5일 날 폭락 저점이 나온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바닥 난 걸 알아요. 예, 이 폭락 저점이 나온 걸 아는데 그날로 되돌아가서 봐도 날짜가 17 기본수직이고 58 기본수직이고 나머지가 애매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대등수직 큰 대등수직을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저는 미리 찾아가지고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지만 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돌아간다 해도 오히려 이런 거 눈에 들어오죠. 13, 42, 50이 다 기본수지잖아요. 반기고요. 예,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8월 16일에 일자가 몇 개 보이네. 이렇게는 이제 해놓을 수 있습니다. 8월 16일에. 그죠? 그게 언제입니까? 내일이잖아요. 이번 주말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말까지 올라가면 이번 8월 5일 바닥에 9일 올라오고요. 직전 최고점에서 26일이라서 일수로는 상투적이 딱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또 슬금슬금 분위기가 상당히 좀 뜨뜻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지나가면서도 안 꺾인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동의 상승 연장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파동 연장이 걸립니다. 그러면 더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우선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건 제가 지금 잡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가 바닥이 되면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끌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건 기본 수치만 한 거예요. 기본 수치만 했는데 대등 수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중에서 사실 파동에서 좀 큰 걸 봐야 되는데 작년 10월 이후로는 보면 이게 파동이 재작년 9월하고 그 다음에 2003년 8월하고 이게 좀 파동이 크죠, 그죠? 그 대등수치는 이거를 다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져온다 그러면 우선 자 한번 보세요. 8월 5일 현재에 에? 이거 날들이 어떤 날이 있습니까? 우선 10월 31일에서는 189일을 흘러왔죠.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건 자간 파동에서 이걸 다 하면 좀 그런데요. 그래도 147, 135, 90, 73으로 왔다고 내가 적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11일로 가볼게요. 7월 11일로 가면 이것도 별거 아닌데 꿀팁입니다. 172, 130, 118, 73, 56으로 온 거예요. 그럼 요 73, 요 73 어떻게 될까요? 대등수치예요. 이거 우선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월 30일 가면 143, 101, 89, 44, 27, 1, 그걸 누르면 안 되는데. 27 같은 건 그냥 안 해야 되는데, 기본 수치라서. 요거 여러분 꿀팁입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 별거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 꿀팁입니다. 이번에는 파동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냥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 가장 큰 바닥 이런 거 중요합니다. 133일이죠. 91, 79, 34. 17 걸리고 이러잖아요. 아까 요 26, 27이죠. 이따 기본수 있잖아요. 또 4월 19일 가볼게요. 여기 가면 117 기본수치였죠. 네, 그 다음 75, 63, 18 이러면 76, 65, 17 기본수치 변화 이래서 이제 뒤집어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3월 26일 가보면 100일, 58, 46 이러네요. 1월 18일에 가면 이건 55, 13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제가 왼쪽을 이제 오픈을 해볼게요. 아이고야 너무 많이 가버렸다. 어떡하죠? 너무 많이 가버렸다. 어이, 컨트롤 Z. 이걸 너무 많이 가버렸다. 장기를 수로 갈까요? 장기 요거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면 이제 중간에 좀 짜잔한 거 쳐내고요. 중간에 짜잔한 거 쳐내고 2024년 10월 30 아니요. 2024년 10월 30일이 제일 바닥이고요. 2003년 8월이 반등 고점이고요. 2022년 9월 30일이 제일 바닥이고요. 최고 상토는 2021년 6월 25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일수를 가보면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일수가 안 보이는데 아이고 너무 넓다. 조금 강좌를 위해서 저는 보세요. 1989년부터 제가 89년도 3월 27일에 증권회사 시작을 개점을 했거든요. 은행에서 넘어와가지고 4월 3일 상투고요. 이런 거 지금 방해가 되니까 조금 제가 숨길게요. 그 다음에 뭐 2011년 이런 거 빼버리고요. 숨기고 지금 강좌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자 2008년 금융위기 바닥 그 다음 2009년 미국이 여기 바닥이에요. 그게 2011년 상투를 치고요. 상투를 치고 그다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2020년 3월이 팬데믹 재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직전 1월달에 상투거든요. 그리고 올라와가 2021년 6월이 상투단 말이에요. 코스닥 8월이 상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다 뽑아놨는데 여기도 굵은 것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2023년 10월이 바닥이거든요. 주봉을 가져옵니다. 주봉을 가져서 이제 좀 큰 거 가지고 기본수지 대등수지 찾는 겁니다. 2021년 6월 상투, 2022년 9월 바닥, 2024년 7월, 2024년 10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 큰 것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가면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일수를 매긴 거죠. 일수를 아까 보신 것처럼 밑으로 매긴 겁니다. 이거 날짜가 안 보이노? 에이. 이렇게 해가면서 여기 적어놓은 것들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2024년 10월로 한번 가볼게요. 23년 10월에 여기 바닥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끄면 이게 58주고 기본수치잖아요. 아까 배우셨죠? 이렇게 가면 124주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론 이렇게 내려오면 67주가 있고요. 현재 이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수치 변화마디들이 있거든요. 팬데믹으로부터 190이라든지 이거 내가 줄을 거면 되는데 여기서 엑셀로 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20년 이건 방금 보여드리는 건 주봉이고요. 이건 일봉의 일수입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바닥이 893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와가지고 때리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 이 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국기가게 그전 최저점으로부터 267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1월 3일하고 8월 1일은 조금 큰 마디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잡으면 이깁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월 30일로부터 제가 267일을 가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모년 모월 모시 여기 온단 말입니다. 이 또 날짜가 왜 지워져 버리잖아. 참나. 잠깐만 이렇게 한번 걸게요. 날짜가 왜 이걸 제가 숨기기를 해버려서 그랬다. 아이씨. 바쁜데. 여러분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도 짜놓고 이게 이제 너무 많으면 눈에 보시기에 복잡하니까 살짝 숨겨놓고요. 이쪽을 숨겨버려야 돼. 그럼 이제 일자가 다 보이죠.
왜 이래 자꾸 제가. 요 1점만 보면 되고 그죠? 일 1점 보면 되니까 아무도. 그래 조금 전에 무슨 이야기 하다 말았죠? 요 267의 대등 수치가 그러니까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11월 29일에 와요.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203일은 언제 올까요? 203일은 8월 26일에 옵니다. 8월 26일에 옵니다. 그런데 파동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선 10월 31일 그러니까 작년 최저점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요. 여기 안 가볼게요. 9월 26일 안 가볼게요. 근데 실제로 9월 30일입니다. 이게 2022년 그러니까 2021년 6월 상투치고 2022년 9월 여기 바닥이죠. 그럼 지금 이건 주봉인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난번 대세 상투 이후 가장 바닥이잖아요. 그럼 9월 26일로 갑니다. 실제로 일본 9월 30일입니다. 이날 가보면 뭐 427, 313 이런 날짜들이 보이죠. 이러면 꿀팁 방출이에요. 숫자는 여유 있으면 많이 적어놔도 되지만 철저하게 파동이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427이라고 적었는데 더 중요한 날은 627이에요. 그죠? 그게 언제냐? 2020년 3월. 팬데믹으로부터 627이에요. 676 변화율하고 차이가 좀 있죠. 그럼 사실 676부터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627 하나 적어 놓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실제로 이제 쭉 가면서 여기 동산에 427일, 313일이 다 지났고요. 저것도 다 지났고요. 아니다. 지금이 5월, 8월, 30일 지났고요. 427이 6월 26일 날 오고요. 그 다음에 627은 내년으로 가야 되겠네. 627은 내년으로 가야.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아닌데. 팬데믹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33주고요. 이건 내년 가야 오죠. 이게 일수가 방금 보신 627이라는 겁니다. 저번은 133주짜리고요. 이건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다음 가급적이면 이 중요 파동들을 가지고 적어놔야 됩니다. 짜자나 이런 거 지나가면 필요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중에는 이 짜자나 파동들이 좀 필요하고요. 크게 장기로 가면 이거 중간에 이거 다 지워버립니다. 이거 다 숨겨버립니다. 이 안에 보면 지금 여기 사실 있는데 이 중간 파동들 다 있어요. 이 중간 파동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당시 진행될 때는 필요하지만 지나고 나면 필요 없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이 변화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아무 소용 없지. 이 행정구역이 전혀 다른데요. 여기 올라가던 중에 하나였고요. 이렇게 가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뭐가 필요합니까? 소용없지. 이건 이 동네 안에서나 서로 상관이 있었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숨기게 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31일로부터 226 변화일은 10월 1일에 오고요. 여기는 172, 117 기본수치 변화일까지 걸립니다. 장기가 걸려요. 이거는 기본수치고요. 대등수치는 다른 게 있는지 또 찾아봐야죠. 네. 제가 일부만 지금 여기 공개해 놨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 강의용으로 샘플로 하나 만들 거고요. 제가 보는 것도 엑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수였고요. 주봉은요. 고스피 주봉. 주봉은 또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쭉쭉쭉 넣으면 됩니다. 고스피 주봉. 네. 이런 식으로 주봉 단위로 고저점 다 잡고요. 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진행되는 거는 여기서 끌고 나가면 되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목균형비의 장점인 미래에 미리 다가오는 변화를 알 수가 있고, 단점은 일수가 너무 많다. 이 중에 진짜를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예? 그 진짜 깊은 건 며느리한테도 못 알려준다. 예. 이걸 골라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놓으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주봉을 보고 파동을 보고, 그러니까 파동이 나름대로 격이 있어요. 격. 파동을 보면 그 지가 갖추고 있는 골격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파동의 성격, 뭐 예를 들어서 뭐 1차 상승, 눌림목, 뭐 2파, 3파, 뭐 이런 식으로 보거나 파동의 습성.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정말 큰 흐름은 경제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주 이벤트 같은 게 변화마디에 같이 걸리거나, 그런 이벤트도 없는 상태에서 큰 마디에서 뒤집어진다면 사회적으로 사건이 생겨요. 중요 정책 발표가 있거나,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금융실명제를 발표를 팍 해버리죠. 미국 리먼이 부도가 나거나, 9.11 테러는 여러분 76변화일이 터져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날은 226변화일이고요. 예, 9.11 테러인데 이게 고점에서 76변화일입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주봉으로는 이렇게 49개, 이렇게 48개죠. 일봉이 223일, 223일이에요. 9월 17일이. 그리고 10월 20일 미국 역사적 대바닥은 우리 IMF 외환 위기 이후 226 일목 기본 수치고요. 이번에 미국과 우리 지수 상투는 어떻게 됩니까? 팬데믹 바닥에서 226 일목 기본 수치에서 이번에 상투가 터졌잖아요. 이건 엑셀로 짜놓으면 보이죠?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코스피 주봉에서 2020년 3월 19일 바닥으로부터 226주가 이게 숫자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7월 8일 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그죠? 근데 과연 여기서 뒤집어질지 어떨지는 사전에는 몰랐지만 여기에 상토가 돼버렸잖아요. 여기에 상토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차트 긁으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나간 건 이렇게 긁으면 좋은데 앞으로 다가오는 건 숫자가 미리 안 나오기 때문에 엑셀로 짜서 보시면 좋다. 그 외에 이것을 좀 더 정리하고 핵심을 뽑아내는 방법들은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시오. 그건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도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도 일수는 그냥 달력 펴놓고, 이건 뭐, 공휴일 관계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쉬는 주간은 잘 없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을 그냥 여기다 적으면 됩니다. 월요일이 휴일이면 다음날 적으면 되고. 이건 뭐 1년치 입력하는 거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를 쫙 밑으로 끌고 당겨버리면 언제 가면 어떤 날이 올지.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2021년 6월 25일이 재고상투잖아요. 이런 건 공개를 할게요. 여기서 226주가 10월 첫째 주에 옵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것도 좀 찾아야 돼요. 제가 이건 여러분 보여드리는 샘플로 만든 거라서 보다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이 다음 제 117이 하나 있네요. 76, 65는 여기 오고요. 그럼 또 앞으로 이제 이 이후에 만들어낸 파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 파동들에서도 오는 일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10월 7일에 어떻게 만나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그 외에 보면 대등수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때려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260이면 이건 1월달이니까 개념이 조금 약하긴 해요. 여기 가면 이제 이런 건 좌우로 260이죠.
여기 오면서 260인데 그로부터 260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나일에서 다 뒤집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좁혀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좁혀 가보셔야죠. 아, 그 다음에 요 147, 140 이렇게 요 대등수 찌오죠. 보세요. 재밌습니다. 2024년 1월 2일 바닥이 그 직전에 147주짜리가 있는데 그로부터 147주가 여기 또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81이 와 있으면 이런 것도 간혹 보긴 해요. 근데 이제 파동을 봐야 됩니다. 이게 좀 상관이 있는지. 1월 23일 바닥까지 그 직전에 어떤 날로부터 81주를 왔잖아요. 에? 근데 3월 25일 고점에서 지금 81주가 왔거든요. 여기도 81주가 오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것도 파동을 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좁혀가고요. 처음에는 그 정도 설계해놨고 가까이 가면 가장 최근 일수나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좁혀나갑니다. 그 다음에 더 좁힌다면 60분봉, 30분봉 가지고 좁힐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분봉 시간이 엉망이 돼서 그건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강의하는데 41분 걸렸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 사실 비싸게 회비를 받고 해야 되는 강의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참, 늘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공개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거나 제가 쓰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공개를 하면 쟤는 저거밖에 못하네? 이런 식으로. 저 사람 아는 게 저거밖에 없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오해하든가 말든가, 뭐, 지가 오해하지, 뭐, 내하고 관계는 없죠. 근데 안타깝다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이 시야가 좁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정에 걸친 공부를 이야기할 때, 그걸 그러면, 예? 수십, 수백 시간 동안 그걸 다 이야기합니까? 어떤 이 장소에서 필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 요것만 하면, 그 언급 속에 없는 것은 저 사람은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강의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왕왕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론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대한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비판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으로 표현 방법이 뭐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댓글로 이런 것도 나는 엑셀 함수나 뭘 가지고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그런 건 공개해 주면 고맙고요. 공개해 주셔도 복잡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수작업하는 게 이게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처음 설명하니까 이렇지. 이걸 계속 데이터를 쌓아나가면 이 별거 안 해요. 저만 해도 보세요. 이걸 다 풀면 엄청난 가거 98년 6월도 있고요. 이 안에 지금 데이터가 다 들어있다고요. 이게 뭐 몇십 년간 축적해 온 거 아닙니까?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 의문하는 게 있으면 일목 카페에서 일목 강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